오직 할아버지의 말만 따른다는데요. 그때 일로 가자. 일로 와. 이야, 정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방향을 트는 녀석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뛰라는 말 한마디에 파닥파닥 날갯짓까지 해가며 전력 질주. 여차하면 날기라도 할 기세. 그런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멈춰 서 있어. 차가워.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두 마리 모두 스톱. 잠시 후 차가 지나가고 가자는 할아버지의 말이 떨어지고 나서야 또다시 걸음을 옮기는데요. 하하,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 거위라니 정말 보면서도 신기한 광경입니다. 이 모습이 신기한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 야야야, 얘 채워. 거위 안부를 챙기는 건 기본이요. 키가 저렇게 컸어요? 예. 아이고. 많이 컸죠? 예. 지금은 알을 안 낳아요. 예? 지금은 알을 안 낳아. 예. 이렇게 동네 스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는 두 녀석. 이리 와. 할아버지의 단골 마트쯤은 제 집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입장. 마트 오면 신나는 건 아이들이나 거위나 마찬가지라는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봤는데. 여기 있다. 소시지. 가야. 하지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가지마. 가지마. 정말 말을 알아들은 듯 소시지를 뒤로 하고 발길을 돌리는데요. 이후로는 내내 할아버지 뒤만 지키는 두 녀석. 사방에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있어도 눈길 한번 주는 법이 없습니다. 있어. 조금 있어. 오매불망 할아버지밖에 모른다는 별난 거위들. 되게 자주 오는데 문제 뭐 사고 이런 거 안 일으키고 할아버지만 되게 졸졸 잘 쫓아다녀요. 거위가 사람을 따르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신기한 건 바로 할아버지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뒤처질까 짧은 다리로 열심히 쫓아가는 녀석들. 하루 종일 따라다녀도 제작진에게는 눈길 한번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골목길의 한 주택. 자연스럽게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할아버지의 집이 모양인데요. 그런데 제작진이 가까이 다가가자 문 앞으로 마중까지 나온 녀석들. 웬일인가 싶던 그때 제작진을 향해 달려드는 녀석. 단지 집 문턱만 넘었을 뿐인데 아이고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혼비백산한 제작진, 일단 집 밖으로 피신. 하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아있는 제작진에게도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따, 이 시커먼 건 무시오. 여기는 내 구역이란께. 순한 양인 줄만 알았더니 너 한성격 하는구나. 어?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막 물어요. 그래서 이 개보다 나아요. 집에 키우는 데는. 하하, 거위가 집을 지킨다는 건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겁도 없이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길고양이 한 마리. 하지만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고양이를 발견한 목화가 까칠한 성격 드러내며 고양이를 쫓아내는데요. 당신들을 이 집의 경비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어이구 목회야. 응? 따뜻한 물 받았는데 가서 목욕해야지. 그지?
하하, 목욕이라는 말에 전용 발판을 이용해 집 안으로 입성. 그런데 할아버지가 챙기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편안한 목욕을 위해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는 건데요. 오늘 선곡이 마음에 들었는지 독도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자맥질 삼매경. 꽤나 신이 나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에 반해 목화는 멀뚱멀뚱. 할아버지가 입술을 시켜보지만 연신 버둥대더니 결국 밖으로 뛰쳐나오고 맙니다. 아무래도 목욕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야, 따뜻하지? 에?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이 샤워기입니다. 반신욕보다는 샤워를 좋아한다는 두 녀석. 따뜻하대? 아이고, 샤워 잘한다. 늘상 하는 일이다 보니 두 녀석도 편안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이쁘다. 목욕 후 인증샷은 필수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뭐냐고! 밖에 추워서. 아니 추워도 그렇지 왜 추운 날 이렇게 날 잡아서 목욕을 시키고 그래? 아내의 호통에 얼어버린 할아버지. 물 다 흘려가지고 난리를 내놨구먼 그냥. 아하, 그러고 보니 곳곳에 남아있는 녀석들의 흔적, 발자국은 기본, 배설물까지 이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알았어, 이제. 야, 목욕 다 끝나서. 또 나고로 난리를 내놨네 목욕탕도. 아줌마 뭐라니까 가자. 아내의 불호령에 밖으로 나가는가 싶더니 아유, 이 마지막까지 배설물 세례. 이게 뭐야 이놈의 새끼들? 응? 뭘 깨깨깨야? 야, 가자. 못 살아. 여기다 똥 다 싸놓고 난리 났네 지금. 아 정말 짜증난다 짜증나. 응? 아휴. 대형 사고치고 집 밖으로 쫓겨나는 녀석들. 이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쁜 것도 응? 정도껏 해야지 이게 뭐야. 응? 너무한다 진짜. 결국 뒷정리는 모두 아내의 목. 무거운 집안 분위기에 녀석들이 떴다 하면 동네 꼬마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시간 문제. 가는 곳마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닌다는데요. 하지만 쏟아지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오매불망 따르는 건 오직 할아버지뿐입니다. 몰려드는 인파에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보는데요. 뒤를 따르다 그만 턱에 걸려 넘어지는 독도. 하지만 이런 장애물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할아버지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두 녀석. 대체 녀석들은 왜 이토록 할아버지를 따르는 걸까요? 혹시 할아버지가 주는 저 먹이 때문은 아닐까요? 아이고, 잘 먹는다. 자. 제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엄만 줄 알아요, 내가. 혹시 제가 해도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먼저 녀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장 좋아한다는 상추를 내밀어 봅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는 척 외면하는가 싶더니 상추의 부리를 가져다 대는데요. 이대로 성공? 하지만 그대로 뱉어버리는 녀석. 안 먹는 거예요? 네, 남이 주는 건 안 먹어요. 아, 남이 주는 거 안 먹어요? 그렇다면 녀석들은 어떻게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걸까요? 그런데 제작진의 눈에 띈 할아버지의 새하얀 머리카락. 할아버지와 똑같은 백발 가발에 외투까지 바꿔 입고 다시 도전. 언뜻 봐서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이제 말 잘 들을 것 같죠? 그래요. 네. 저기서 뭐 가자 하면서 글로 가요. 자자,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목화야. 녀석들은 과연 할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작진이 뒤돌아 걸어가자 그 뒤를 따르는 녀석들. 할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제작진의 뒤를 졸졸 따르는데요. 그런데 그때 PD가 고개를 돌린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아닌 것을 확인한 두 녀석. 어허,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데요. 그러더니 두리번거리며 할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는 척 하더니 안 따라가네요. 누가 뭐래도 할아버지와 거위들은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짧은 겨울해가 저물고 할아버지의 집에도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다르다. 부부만의 여유로운 저녁 식사 시간인데요. 아유, 저 목화 독도가 새끼들 아주 많이 더 큰 것 같아. 큰 거 같아 진짜 보니까. 아유, 우리 그때 다뤄봤는데 5.5? 6kg? 거의 6kg 다 됐지. 5kg 500인가. 또 다뤄봐야지. 이제. 식탁에서도 빠질 수 없는 건 목화와 독도 얘기. 그런데 조용하던 녀석들이 갑자기 목청을 높여 울기 시작하는데요. 아, 저 목화 독도 밥을 안 줬네. 내가 주고 와야 되겠다. 아니야. 내가 가서 주고 올게. 당신이 가려고? 식사하고 있어. 거위들한테 갔다 하면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할머니가 녀석들의 밥 챙기기에 나선 건데요. 그런데 녀석들 반응이 영 까칠합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연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요. 좋아하는 상추도 본체 만체. 먹어. 먹이마저 거부한 채 연신 울어대는 녀석들. 결국 여보! 이 안 되겠어 나는. 안 돼. 막 찢으려고 그래.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영 싫지 않은 표정인데요. 매일 밤 할아버지가 잊지 않고 쓰는 것이 있습니다. 거위들이 태어난 후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는데요. 그런데 종이를 살펴보니 온통 알 수 없는 숫자들 뿐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 쟤들 일기예요. 일기. 일기요? 저 알 입수해서 지금까지 성장할 때까지 7개월 동안 혼자서 매일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녀석들이 부화되기 전부터 이어져 온 일종의 성장일기인 셈인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녀석들을 돌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속에다가 이제 알을 넣고 부화를 시킨 거죠. 아, 이거예요? 예. 7개월 전 지인에게 거위알을 선물 받았다는 할아버지. 녀석들을 부화시키기 위해 손수 부화기까지 만들었다는데요. 6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굴려주지, 이렇게. 시간에 맞춰 알을 굴려주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 보면은 그 닭들이 알을 부화할 때 애미들이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배 밑으로 모으잖아요, 자꾸. 그게 굴려주는 거거든요. 잠까지 설쳐가며 정성을 쏟은 결과 부화에 성공했다는 목화와 독도. 할아버지의 정성으로 보송보송하던 솜털을 벗고 의젓한 거위로 자랐습니다. 목화야. 그날 이후 거위 아빠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할아버지. 이리 이제 녀석들을 뺀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가게로 들어서는 목화와 독도. 주인 할머니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많이 컸네요. 예, 많이 컸어요. 예, 올해 추운데 어떻게 잘 다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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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옛날에 좀 모아주시고. 자, 너네들도 인사해.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주시고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먹을게요. 네. 또 오세요. 예. 가자. 알고 보니 채소가게 사장님께서 목화와 독도에게 자투리 채소를 모아주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좀 팔다 보니까 좀 남는 거 있는데 예. 쟤네도 또 초식 동물이니까 잘 먹을 것 같아서 주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은 기본.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정성까지 더해져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목화와 독도. 아침부터 신선한 채소도 잔뜩 얻었겠다. 신난 두 녀석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독도의 왼쪽 발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 곧게 뻗은 오른쪽 발과는 달리 구부러져 있는 왼쪽 발. 심지어 발바닥마저 접혀 있는 상태. 그러면 하루 늦게 부화가 됐는데 발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게 3일 가면 펴지겠거니 해서 내버려 뒀는데 지금까지 안 펴져. 간다. 모든 게 발 때문이었습니다. 공원에서도 길에서도 자꾸만 중심을 잃고 쓰러지던 독도. 낮은 턱 하나 올라가는 것도 녀석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독도가 잘 버텨준 데에는 목화에 안 보이는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화가 하루 먼저 태어나서 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도가 이제 동생으로 보호한다고 상당히 지켜줘요. 그러고 보니 늘 독도를 먼저 앞세우는 목화. 모퉁이를 돌 때도 먼저 독도를 보내고 난 후 주변을 경계하고 비로소 그 뒤를 따르는데요. 늘 대열의 맨 뒷자리는 목화 차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걷다가 행여라도 독도를 앞서 걷게 될 때는 뒤를 돌아 독도의 위치를 확인한 후 속도를 늦춰 뒤따라오는 독도를 먼저 보내는데요. 낯선 카메라를 경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목화는 독도의 든든한 보디가드인 셈. 선천적이었다는 독도의 장애. 고칠 수는 없었을까요? 부천에 동물병원을 3군데를 다녔어요. 갔더니 자기네들은 그 고양이하고 그 애완견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조류에 대해서는 안 낸다고. 그래서 인근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는 조류 전문 병원. 제작진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울고 난리 났거든요. 이거 봐요. 이게 목화 울음소리. 아, 목화 울음. 이게 웃으니까. 생애 처음 겪어보는 이별에 동네가 떠나가라 울어대는 목화. 그렇게 한동안 목화의 애타는 몸부림은 계속됐습니다. 보고 싶은 건 목화뿐만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독도의 진료. 그렇게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동물병원. 정확한 독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검사가 실시되고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하지만 검사 결과 녀석의 상태는 겉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야 될 게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이 상태로 적응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이 다리를 필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수술 방법은 있지만 후유증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까지 아주 권장된다라고 보기는 좀 쉽진 않고요.
검사 결과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할아버지. 조금만 더 빨랐다면 나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온 할아버지가 또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시는데요. 할아버지가 꺼내든 건 다름 아닌 인삼. 아니 그런데 이 인삼으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독도를 뭐 조금 안 좋으니까 이걸 한번 좀 해서 먹이려고. 밥 먹자. 밥 줄게. 나아지기 힘들다는 독도의 발이 마음에 걸렸던 할아버지. 녀석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인삼까지 양보하신 건데요. 독도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야, 인삼 들어가 있으니까 맛있지? 응?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잘 자라. 알았지? 알았어. 쌉싸름한 인삼도 할아버지가 주는 것이면 오케이. 역시 녀석들에겐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거위 가족을 다시 만난 건 강가였는데요. 오늘은 할머니까지 대동하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인지 유독 씩씩해 보이는 발걸음.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응? 목화독도 신났어. 복잡한 도심과 골목길만 다니던 녀석들을 위해 부부가 큰 맘 먹고 나들이에 나선 것인데요. 독도야, 독도야. 이렇게 넓은 데 처음 와봤지? 에? 좋아? 좋아? 대답하네. 아이고 꽉꽉 하는 거야? 하지만 너무 큰 강 앞에서 갈등 중인 목화. 들어가봐. 얼른 들어가봐. 옳지. 자, 어이자 들어갔다. 낯설기는 독도도 마찬가지. 야, 목화야, 너도 됐어. 처음엔 누구나 낯선 법이죠. 그런다니까. 하지만 이내 요란한 날개짓까지 해대며 물놀이를 즐기는데요. 하하, 두 녀석 꽤나 즐거워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심 흐뭇한 할아버지. 아이고 좋겠다. 에? 넓은 데니까 어떠냐? 에?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할아버지만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할아버지와 거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 오래도록 계속되길 바랍니다.